그때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. 웃어야 되는 거죠? 밝은 거 맞죠 지금? 여기가 아버지 그 창고였잖아요. 창고와 관련된 좀 어린 시절의 기억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. 농기계가 저희 눈에는 좀 우주선처럼 보여가지고 좀 우주선 놀이를 하고 집더미에서 들어가서 누워있고 동생은 그때 좀 삽질하고 그렇게 좀 부모님 곁에서 놀았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. 삽으로 스카이 콩콩을 하고 또 1톤이 들어가는 그 쌀 가마니가 있는데 거기 위에 뭐 정글짐처럼 이렇게 올라가고. 할아버지부터 이제 농사를 여기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가족의 역사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이 부안 쪽에서 계속 털을 잡고 이제 농사를 하신 건가요? 원래 부안꾼은 아니셨고 할아버지께서 그때 여기가 이제 간척지다 보니까 임실 쪽 수몰민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이주해 오시고 타 지역에서 정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병읍에서 이주를 해서 이쪽에서 터를 잡으신 것 같아요. 끝없는 들판이 있고 조금만 나가면 또 바다가 있고 바로 저기 보이는 게 또 내변산이거든요. 부안이 장점이 산들바다가 다 있어요. 여기 괴화는 약간 이렇게 수평선처럼 쭉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하늘의 변화라든가 그런 게 더 잘 느껴지는. 파란국가는 이제 만드시면서 남매가 이제 의기투합 하신 거잖아요. 이렇게 좀 의기투합 하시게 됐는지. 파란곡간이라는 이름을 짓고 같이 해줄 사람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기 동생들밖에 없겠더라고요. 동생이 그때 이제 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SOS를 했죠. 지키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아줬던 것 같아요. 미화가 한번 들어가야 될 삶이 도리적으로 한번 내려가긴 해야겠다라는 생각.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크더라고요. 누나가 힘들 것 같기도 하고. 그 후로는 그냥 시간에 맡긴 것 같아요. 이 창고에 대한 애정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.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감정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. 이 공간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? 처음에는 뭐 지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리를 하려고 해나가다 보니까 물건들의 쓰임새가 다 있는 거예요. 아버지의 손 때묻은 연장들 쉽게 버릴 수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 공간에 대한 계획이나 뭐 생각이 좀 더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. 주변에 그 풍경들이랑 이질감이 없이 어떻게 보면 좀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맞아요. 많이 찾기 어려워요. 네. 지역에 있는 어떤 공간의 중요한 점 같은데 조정숙 건축가님에게 편지를 썼다고 들었는데 혹시 편지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. 앞으로 나는 이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. 그런데 이 공간이 어떤 마을에 거의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너무 이게 막 화려하고 그런 공간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마을과 잘 동화되는 그런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까지 요청했던 건축주는 없었나 봐요. 그거에 조금 많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. 부인은 아직도 부족하거든요. 저희가 이 공간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나하나 고민을 하고 참여를 했었어요. 건물만 본 게 아니라 이 자연까지 같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글도 많이 봤으면 좋겠거든요. 이 마을이랑 이 공간은 계속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. 결국 그 시간을 이어간 다음에 최대한 이 마을이랑 동화돼야 우리가 오래 여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컸거든요. 저희 아버지의 공간이고 여기 이 공간이 욕을 먹으면 저희가 욕 먹는 것 같은 게 더 크게 와닿았거든요. 농사가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. 결정하기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. 쉽지 않았죠. 근데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. 왜냐면 당장 했어야 됐거든요. 3월에 돌아가셨는데 농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. 아버지가 계셨던 그대로 유지만 해보자 였어요. 마을 분들도 야 너네 기계도 있겠다. 못할 게 뭐가 있냐라고 용기도 주셨고 실제로 마을 분들이 저희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.
쌀이 없었으면 한국가 안 그쵸, 했을 농사를 거거든요. 안 지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? 편의점 하나, 마트 하나 없는 마을이거든요. 논에다가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. 얼마나 이 공간에 사람들이 오는지 실험하는 계기였거든요. 아, 너가 그동안 이렇게 애쓴 게 이런 걸 만들려고 했구나. 커피 한 잔이지만 마을 분들이 오셔서 담소 나누고 우리 마을에 이제 얼굴이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하고. 사실 저는 건축가님이 살리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다 살릴 줄 몰랐었어요. 그러니까 슬레이트까지 살리실 줄은 몰랐는데 하자는 대로 잘 따랐어요. 이런 볏짚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저도 최대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. 아버지 흔적들이 남는 거니까. 그 흔적들은 이제 다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. 입구에 보니까 그 흙을 액자에 넣었던 게 있던데 그게 그 건축가님이 만든 액자인가요? 건축가님이 저희 부안 흙을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흙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완공 선물로 주셨어요. 지역마다 흙이 다르긴 한데 은근 또 빨갛다고 하시더라고요. 조경이 사실은 처음에 할 게 없다고 그랬었어요. 평야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경계가 없어.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시선 차단은 필요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진행을 한 거죠.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이런 언덕이 또 나왔고 모든 그 돌담이나 문 같은 게 좀 낮아요. 경계만 좀 주는. 건축가님이 스케치를 해주셨는데 그 스케치가 로고로 된 거예요. 빛이 열려있는 거예요? 네. 언제든 환영한다는 의미로 살짝 열어져. 근데 이제 살짝 열어져 있으면 궁금해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. 이 공간에서 이 뷰를 볼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어가지고 바다뷰나 그런 산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걸 좋아할 것이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거든요.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. 그래서 이런 스테이가 탄생되지 않았나. 네. 의미 있게 느껴지는 곳은 조금은 약간 고제문. 이게 아버지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문이어가지고 트랙터 옆에 빨간 문 하나 있잖아요. 거기가 원래 복간 추출입구였었어요. 그 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거 원래 색 그대로예요? 네. 뚝딱뚝딱 만드신 건데 그것도 좀 이제 바랬죠. 네. 농사 얘기하시면서 근본이고 뿌리라고 이제 얘기하셨잖아요. 농사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랑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. 처음에 농사에 뭐 주기도 모르고 뭐 농작업 기계도 모르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아버지한테 땅 팔으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.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땅을 지키고 하셨고 땅을 이렇게 애착을 못 버리셨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농사를 시작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구나. 그 마음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. 보람에 대한 감정보다는 별일만 없어라. 그냥. 벼가 한 이 정도 자랐을 때 그러니까 바람 타면서 이제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. 그때 이제 논을 이렇게 둘러봐요. 뭔가 이제 쓸쓸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고독한데 좀 또 혼자 있는 것만 같지는 않고 또 쓸쓸한데 또 외롭지는 않은 것 같은 아버지는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? 부안 쌀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시잖아요. 신동지는 워낙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백진주나 뭐 흑향찰 이런 것도 있던데 특별히 어떤 날리려고 하는 쌀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농업학과를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. 사람들이 특수한 쌀도 접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쌀도 어떤 농부가 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. 똑같은 품종도. 파란 곡간 쌀이면 믿을 수 있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었죠. 커피숍에서 쌀을 팔아 이런 반응들이 가장 많고요. 근데 원래 쌀집이거든요. 좀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약간 기념품식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올해는 참고해서 농업의 미래를 만들다 뭐 이런 문구를 봤거든요.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시는지
제가 오래된 미래라는 단어를 좋아해요. 저희의 숨겨진 슬로건이기도 하거든요. 결국에는 오래된 것들에서 그 가치와 해답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버지 창고였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잘 재해석해서 3남매 곳간으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. 10년이나 30년 지나서 또 저희들 세대의 누군가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는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. 저기 창고도 뭐 쌀을 건조했던 공간이고 벽도 뭐 볏집이고 거기서 나왔을 때 보인 거 눈에 대한 뷰잖아요. 이 마을에 올 때부터 저는 저희의 쌀 문화를 경험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몇 분들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시고 가시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.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? 마을 해관. 마을회관 어떤 일로 가시는 거예요? 밤이면은 오총사가 항상 모여서 우스갯소리 하면서 2시간씩 놀다가 가요.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? 예, 그래요? 저는 이윤순. 저는 강민지입니다. 외지에 나가서 살다가 여기 자기 다시 들어와서 지금 47년 차 지금 살고 있어요. 고향이 좋아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와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저도 여기 대벌리에 지금 10년째 살고 있거든요. 고향 찾아서 왔어요. 부안이 어떤 게 좋은지. 첫째는 오염이 안 됐어요. 모든 만물이 참 깨끗해요. 여기 파란 곡간이라는 우리 동네 딸내미가 있어서 마을 어른들한테 협조도 잘 해주시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. 오늘 그 해 지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 이런 그 풍경을 자주 보시나요? 그러면요. 그래요. 저희들은 무지개도 가끔 보고요. 사진 이제, 찍어서 또 카톡도 올리고. 올리고. 고향을 떠났을 때의 기억이랑 다시 왔을 때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가요? 어떠세요? 아니죠. 많이 그럼요. 달라졌죠. 지금은 세대가 어느 세대예요? MZ 세대잖아요.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잘해주시고. 만나시는 친구분들 연락 같은 게 예. 오늘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. 내일은 이제 또 뭐를 하면은 우스울까 하고 그런 또 상의도 하면서.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 인도네시아 온 윌단이라고 합니다.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? 퇴근했어요. 아, 퇴근하셨어요? 아, 부안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약간 시골인데 근데 다 있어요. 제가 한 달 동안 살았거든요. 다 완벽해서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. 이거 찾는 장소 같은 게 있을까요? 그냥 그 맛집이랑 인형 뽑기 재미있어서 많이 갔어요. 인형 뽑기 잘하세요? 사실은 좀 잘해서 많이 뽑았어요. 뽑으면 친구한테 나눠서 줬어요.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 해달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